안녕하세요. 박혜숙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날아오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요. 한번 다양하게 변형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기능이지만 그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을 구현해낼 수 있구나.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어땠어요? 유튜브로 했던 것이 좀 저는 이제 유튜브는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유튜브에서 서비스 받는 게 좀 뭐 불편하다,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그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피드백을 받아서 더 나은 서비스로 그 강의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접속을 해서 이렇게 그 208호에 있는 시네마 4D 프로그램을 구동시키실 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일단 중간고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잘 접속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마우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임이 그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컨트롤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마우스가 좀 러프하게 움직이더라도 그냥 그 정도도 만족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 나오시는 건 자유예요. 수업을 모여서 하지 않는 것 뿐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다른 수업 때문에 나오신다라면 이 208호에 시네마 4D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 그죠? 연습을 하시거나 과제를 만드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오지 마시고, 그래도 딴 수업 때문이라도 나와서 수업을 한다, 또는 뭐 나와서 실습하는 게 더 좋다,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나오셔가지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어떤 자율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제도 까먹지 마시고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날아오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저번 주에 뭘 했는지부터 일단 리뷰를 할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션 텍스트라는 걸 썼었죠. 모션 텍스트라는 걸 여기에 있는 요 모션 텍스트라는 걸 써가지고요. 그 이제 글자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했고요. 그때 썼던 기능이 글자 하나하나를 쪼개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프랙처라는 거를 썼고요.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자르는 기능이 프랙처고요. 그 글자 하나마다 이게 이 경로를 갖다가 잘 따라가게 하도록 모든 속성들을 갖다가 상속시켜줘서 그죠? 딱 한 번만 코딩을 할 수 있게, 한 번만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펙터에서의 보면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그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게 요 두 가지를 썼었고요. 프랙처하고 그 다음에 인헤리턴스를 썼었고요. 이 글자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썼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경로를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이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널이라는 이 오브젝트에 있는 요 널을 사용했었죠. 오늘도 똑같은 걸 사용을 할 건데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도 더 이 경로, 그죠? 이 글자가 움직여야 될 이 경로를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이것만 유용하게 쓰셔도요,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수업 때는요, 프랙처를 사용하지 않고 통으로 글자가 움직이도록 해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본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일단 두 개를 했고요. 90프레임을 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애니메이션을 움직여 볼게요. 서로 크로스가 되도록, 그죠?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되도록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뷰는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뭐 화면을 여기에 있는 요거를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도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셔도 돼요. 그죠? 또 화면을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화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게 하셔도 되겠고요. 화면을 이런 식으로 보게 하셔도 되겠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의 목적에 부합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인헤리턴스를 보시면 하나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멈출게요.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요 인헤리턴스 요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아마 그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 경로를 보시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요 인헤리턴스의 경로가 보면 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인하고 그다음에 얘는 요것도 투인인데 요것도 바꿀 수 있어요. 프롬 아웃. 그럼 이렇게 됩니다. 프롬은 여기로 붙어 가는 거고요. 투인은 뭐냐면 이쪽이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요거 인스턴스 그죠? 인헤리턴스 같은 경우에는 투인이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엔딩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헤리턴스 1 같은 경우에는 프롬이니까 그죠? 앞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이쪽 뷰에서 프론트 뷰에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느 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애니메이션의 모양이 다르게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할까? 근데 저는 처음에 어디서 했냐면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프랙처 하지 않고 그죠? 그 통으로 움직이게 해준 거예요. 아까 시네마 4D 처음 했었던 거랑은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처음 하나씩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고요. 약간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모션 텍스트를 부를 거예요. 자, 모션 텍스트가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를 갖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화면을 조정하지 않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돌리기만 할 거예요. 그죠? 자, 돌리기만 하고요. 뎁스 20cm인데 조금 더 하려면 30 정도 해주면 좀 더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얼라인을 그냥 제가 레프트로 맞출게요. 안 건드리고. 그죠?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요. 통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거 자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오늘의 이 1교시 수업의 포인트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놓은 거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저 뒤로 보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얘를 애니메이션 하게 되는 이 경로를 잘 생각을 해보실 때 보면 좌표값이 결국에는 경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30프레임, 60프레임 때 어떤 경로를 설정했잖아요. 이때 보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뒤로 가게 해주려면 이 XY 좌표를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자, X가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Z는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플러스 Z고요.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Z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Y고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Y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뒤로 가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려면 X, Y, Z의 좌표값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선 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널을 하나 부를 거예요. 이 널에다가 경로를 설정할 거죠. 그래서 자, 이 널을 클릭하시고 이제 널이 포커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프레임이었을 때 얘를 갖다가 이쪽 앞에 제가 지금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좌표값으로 잡으셔야 되냐면 x는 마이너스 값,
그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300 이따가 조정도 되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Y는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이너스 200 정도? 그러면 좀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Z는 이제 그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되니까 한 마이너스 300 나중에 요렇게 그러면 제가 생각한 대로 요 정도에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첫 번째 제로 프레임 때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스타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 정도 x, y, z를 잡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어플라이 하시고 레코딩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죠. 그죠? 그죠? 여긴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인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하면서부터 출발하게 하려면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프레임 정도 또는 40프레임 정도 40프레임이었을 때 그죠? 40프레임이었을 때 이제 여기 왔을 때 이제 얘가 이쪽에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S차처럼 돌게 하려면 자 그러려면 X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쪽으로 많이 와야 되니까 400 정도 그러면은 오른쪽 화면에 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값은 아까 마이너스 200이었을 때 더 떠올라야 되니까 그죠? 한 100 정도 그러면은 점프해서 위에 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Z값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한 100 정도 이렇게 해놓고 어플라이 레코드 하시면 얘가 아까 여기다가 1로 오는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 X값이 너무 조금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상태에서요 움직이지 마시고 X값이 나는 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X값을 뭐 600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시면 그리고 레코딩을 하시면 경로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아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해봤더니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제 요 값을 변경시키고 다시 어플라이 레코드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80프레임 됐을 때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80프레임이 됐을 땐 다시 얘가 이쪽 원점 쪽에 와 있었어. 더 뒤로 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자, 두 번째 때는 600에 100에 100이죠. 그죠? 자, 이게 그 제로 프레임 때, 그 다음에 40 프레임 때, 그 다음에 70, 그러니까 80 프레임 때는 얘가 이제 뒤로 가서 제로, x는 제로였으면 원점이죠. 그죠? 그래서 제로. 그 다음에 y는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좋으니까 한 300 또는 뭐 많이 올라가게 하려면 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z, 그죠? z는 저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한 뭐 4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입니다. 어플라이 하시고 레코딩 하시면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제로 프레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래 놓고요.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 경로가 나는 요게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를 잘 붙잡고요. 여기를 요렇게 하신다든가, 그죠? 요렇게 바꾸셔도 돼요. 요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40프레임 때, 그죠? 40프레임 때, 자, 얘를 갖다가 다르게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경로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자, 일단은 뭐 어드밴스 된 거 말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 텍스트가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려면 이 두 개만 갖고는 안 되죠. 뭐를 해줘야 되냐면, 모션 그래프에 가서 이 속성이 글자에 다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inheritance라는 거를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inheritance를 하나 불러오는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다시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move 텍스트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죠? 모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 인헤리턴스를 부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꾸시고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요 경로를 그죠?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to in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더 넓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더 다이나믹하게 가깝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죠? 글자가 통으로 움직이죠. 보이세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 것보다 더 심플해요. 자, 이때 보면 이게 여기가 to in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from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뭐뭐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보실래요? 확 다르죠? 아까 to in이었을 때는요. 제로 프레임이었을 때로부터 출발해서 그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from으로 바꾸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뒤로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할 때 아, 내가 to로 할까? from으로 할까?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to로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요게 경로, 요 점이 경로가 되는 거예요. 경로가 움직이는 포인트.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이때 우리가 이 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널은요, 우리가 0프레임, 40프레임, 80프레임에서만 해줬잖아요. 자, 이때 얘를 갖다가 아, 나는 얘를 더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다가도 더 넣으셔도 돼요. 자, 해볼까요? 자, 우리가 40프레임 때 했었으니까 이번엔 20프레임대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20프레임이면 여기 이 정도거든요. 아이 그때 여기에다가 나는 20프레임 때 얘를 갖다가 자 여기를 갖다가 그 한번 여기 점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여기를 갖다가 x를 갖다가 한 200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뭐 올라가는 쪽이 낫던지 아니면 뭐 내려가게 하고 싶으면은 내려가게 하고 싶으시면 뭐 제로 그죠? 제로 그 다음에 Z는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라이 레코드 하면 여기가 바로 그 20프레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자, 아니 나는 아주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나왔다가 하게 하고 싶어.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잡으셔가지고요. 아이 나는 이거 해보니까 여기보다는 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갔다가 이 80프레임이었던 게 요점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고 싶어.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로에다가 점을 만드시면 돼요. 쉽죠? 그죠? 또 아유 나 이거 말고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아까 40프레임하고 80프레임 사이에다가 그죠? 60프레임 때 60프레임 때 얘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나는 이때 그죠? x는 200 그럼 여기고요. 그 다음에 y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y는 뭐 500
그럼 높이 올라가죠. Z는 뒤로 가는 거니까 뭐 400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어플라이 레코딩을 해주시면 여기에 프레임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그죠? 키포인트, 키프레임이 생겨요. 그럼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요 점이잖아요. 요걸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점을 잘 찾으셔가지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요렇게 하고 싶어. 요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면 주어진 90프레임 안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은 여기서 좌표값을 주고 어플라이 레코드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수정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뭐 너무 모양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자, 어때요? 자, 요런 거 하나 했으면 자, 보세요. 이제 자, 요게 한 세트가 됐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그룹으로 그죠? 묶으실 수 있죠. 그룹으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를 더 카피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게 새로운 널 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약간 위에다 놓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그죠? 동일한 경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니야, 나는 뭐 카피 페이스트 안 하고 새로 만들래.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샘플 보여드린 것처럼 크로스로 두 개가 뭐 크로스로 이렇게 이 화면에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돼요. 그죠? 또 지금은 이제 제가 다른 걸 돌리고 있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모션 텍스트에 이거를 갖다가 뭐 경인여대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요 모 텍스트도 여기서 뭐죠? 영상 방송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런 식으로 위치를 잡으셔가지고요.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센터로 오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도 되죠. 또, 자,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복습 차원에서 그죠? 색깔도 입힐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초록색 자, 요거 두 개를 해서 하나하나씩 요 모텍스에다가 그쵸 색깔을 입히셔도 되죠. 그래서 모 텍스트에다가 색깔 하나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색깔을 하나 입히고 근데 여기는 왜 널에 가서 바뀌었을까요? 그죠? 자 여기다가도 모 텍스트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글씨도 통으로 먹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자 이게 날아오르도록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오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자 그래서 요게 오늘 1교시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이 너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죠? 얘를 갖다가 뭐 더 올리셔도 되고 화면을 더 크게 쓰고 싶다. 그러면 더 넓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 서로 다르게 움직이도록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걸 렌더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렌더링 하는 건 여기서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그 아웃풋을 올 프레임으로 하시고 세이브는 뭐 나중에 여기서 세이브는 여기서 여러분이 AVI로 저는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엠팩4가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90프레임짜리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은 화면에 글씨가 보이도록 렌더링이 되는 거죠. 자, 1교시 수업은요. 그 프랙처를 사용하지 않고 인헤리턴스만을 사용해서 널이라고 하는 경로를 그죠? 잘 조정해주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세이브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스틸 이미지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OK 눌러서 이제 어느 파일에다가 저장만 하시면 되죠. 자, 이것으로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